최대한 빨리 시추선 가져가서 시추해야 한다. 자원은 국력이다. 모든 해군과 공군은 일본과 전면전까지 각오하고 안되면 일본까지 침공해버리자. 일본이 어떤 식으로 도발하든지 강력한 대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외교나 경제를 생각하면서 대응했다면 앞으로는 국방력으로 본때를 보여주고 국교단절 전쟁 불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다음은 기사 내용입니다. 울릉도 인근에서 엄청난 양의 석유가 발견되었습니다. 에너지 문제를 단숨에 해결할 수 있어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었죠. 그런데 갑자기 일본에서 울릉도 인근의 땅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며 석유는 일본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한반도를 중심으로 펼쳐진 놀라운 일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은 흔히 석유가 없는 국가라는 인식이 강한데요. 그런데 알고 보면 17달러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국은 사실 산유국이었습니다. 한국은 지금까지 동해 가스전에서 천연가스와 초경진류 4,500만 배럴을 생산했죠. 총 24억 달러의 수입 대체 효과를 누렸으며 사실 한국이 엄청난 산유국일 수도 있다는 희망을 정부에게 안겨주었는데요. 하지만 불행히도 동해 가스전 개발 이후 별다른 소식이 없었습니다. 2022년 들어 산유국 지위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석유와 천연가스 공급원이 되어주었던 동해 가스전이 고갈된 것인데요. 대체 광부조사가 늦어지고 이와는 반대로 친환경 에너지 사업이 각광받으며 한국은 석유 생산과는 인연이 없어 보였죠. 그러나 최근 울릉도 부근 지역에 엄청난 양의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다는 것이 밝혀져 이런 걱정이 쓸데없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추정 수치만 따져보면 현재까지 한국이 파낸 4,500만 배럴을 초과하는 수치라고 하죠. 석유가 발견된 지역은 소위 울릉분지라 불리는 지역으로 동해의 남서쪽에 위치한 이곳은 엄청난 넓이를 자랑합니다. 수심 약 2,000m의 해저분지로 남북 길이 약 100km, 동서간 길이만 따져보면 150km에 이르는 대규모 지대입니다. 이미 1960년대부터 이 지역에 석유가 묻혀 있었다는 의심은 있었죠. 서울대 조성권 교수가 이끄는 대륙동 해양물리 탐사팀은 이 지역에서 신생대 3기 지층 흔적을 발견했었습니다. 한국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지층은 아니었죠. 한국의 지층은 고생대 이전의 노년기 지층이 대부분이라 안정적입니다. 그러나 울릉분지 주변은 한반도 지층과 달랐고 보통 신생대 지층은 석유가 잘 나오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었죠. 하지만 어디까지나 과학 실험을 통한 추론이었을 뿐 실제 석유가 묻혀 있다는 사실을 알기 위해선 대규모 투자를 통한 실증 실험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몇십 년이 지나서 추론이 현실이라는 것을 밝혀냅니다. 호주의 유명 자원 및 에너지 대기업 우드사이드 페트롤리엄 우드사이드의 탐사보고서가 결정적이었죠. 한국석유공사와 공동으로 조사를 한 끝에 드러난 수치는 매우 놀라웠는데요. 배럴로 환산하면 약 7억 배럴. 가스전 한 곳에 매장되어 있는 수치가 지금까지 캐낸 수치에 비해 무려 15배나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된 것이죠. 지금 이 수치에 더해 울릉분지 주변의 다른 가스전까지 개발할 수 있다면 7억 배럴 이상의 엄청난 양의 자원을 한 번에 얻게 되는 것이죠. 울릉도는 기름 위에 떠 있는 섬이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에너지 대란을 겪고 있는 전 세계의 눈이 한국으로 쏠리게 되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에너지 수급의 골머리를 앓던 여러 국가들은 대규모 유전이 한국 앞바다에서 발견되었다는 소식에 부러워했습니다. 현재 세계 여러 국가들은 탈탄소 정책을 내세우며 석유와 석탄 등 탄소 기반 에너지원을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친환경 에너지원을 이용한 산업의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요. 한국도 예외는 아니었죠. 한국 역시 탄소 중립에 힘을 실으며 친환경 에너지 사업에 막대한 돈을 투자하기로 결정. 2050년까지 대한민국 사회에서 석유와 석탄 등 탄소 기반 에너지를 배제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장밋빛 기대는 현실과 차이가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시작된 자원 수급 문제는 현대사회가 얼마나 많이 탄소 에너지에 의존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호주로부터 대부분의 석탄을 공급받는 중국이 수입을 중단하면서 에너지를 제대로 수급받지 못한 공장이
대규모 정전 사태를 일으켰고 세계의 공장 소리를 듣던 중국이 멈추면서 자재 수급 대란이 발생했죠. 2022년 뜨거운 감자로 치솟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탄소 에너지는 중요한 문제로 떠오를 만큼 한 나라의 힘을 판단하는 데 있어 석유와 석탄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알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한 이후 뉴욕 증시에서 에너지 가격은 급격하게 치솟았죠. 북해 브렌트유 4월 인도분 선물은 장중 99.5달러까지 치솟으며 2014년 이래로 최고 가격을 달성했습니다. 뉴욕 선물거래소 니맥스 천연가스 가격은 작년 대비 1.91% 오른 4.46달러에 거래를 끝마치면서 가격 상승 압력을 받았죠. 전쟁이 본격화된 지금 이 가격은 더 치솟을 것으로 바라봤습니다. 천연가스 가격이 10달러 이상 치솟을 거라고 내다본 전문가도 있었죠. 국제에너지기구 IEA는 올해 석유 수요에 대해 폭증할 것이라는 표현을 쓰며 석유 수출국 기국백이 충분하지 못한 석유를 생산함에 따라 공급은 줄어들 것이고 러시아 역시도 정치적 목적으로 석유를 풀지 않을 것이라 예측. 자원전쟁이라고 부를 만큼 심각하게 흘러가고 있었죠. 석유와 천연가스에 많은 의지를 하고 있었던 한국 역시 이 문제에 자유로운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친환경 체제로 완전히 탈바꿈한 것이 아니기에 탄소 에너지 상승에 직격탄을 맞을 수 있었던 상황이죠. 그러나 일본 대규모 유전 개발 소식이 들려오면서 한국은 탈탄소 사회로 이전하기 전에 안정적인 자원 수급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한국이 단독으로 사용할 경우 2년 동안 수입하지 않아도 경제에 아무런 지장이 없을 정도라고 하죠. 이런 가운데 한국이 차지한 석유 자원을 탐낸 국가가 있었습니다. 바로 일본인데요. 일본은 일찍부터 울릉분지의 가치를 눈치채고 야금야금 이 지역을 자신의 관할 아래에 두려는 시도를 벌였습니다. 일본은 1978년 국제수로기구에 정식 공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울릉분지를 스시마분지라는 이름으로 부르며 자기 영토라 주장했습니다. 공식적인 명칭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국 지도는 물론이고 해외 지도에도 스시마분지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만행을 저질렀죠. 지금도 동해를 일본해로 주장하며 전 세계에 로비를 하고 있는 일본이 거기에 그치지 않고 동해 근처에 위치한 울릉분지도 스시마분지라는 왜곡을 통해 자기 소유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이를 위해 일본은 차근차근 울릉분지 주변에 탐사선을 보냈고 심지어 울릉분지 주변 가스전 개발에 성공하면서 한국의 신경을 건드렸습니다. 일본 자원개발기업 인펙스가 시마네 현 앞바다에서 시추를 한 것이죠. 자국 인근 바다에서 일본이 개발에 나서는 것은 1990년 이래로 처음입니다. 미가타 현 앞바다에서 생산을 시작한 이와우나오키 유전 이후로 무려 30년 만에 있는 일이라고 하는데요. 문제는 이 지역이 울릉분지와 매우 가까운 곳이라는 점입니다. 이렇게 되면 빨대 효과로 인해 울릉분지에 묻힌 엄청난 양의 석유가 일본의 손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점인데요. 빨대 효과란 시추를 위해 지질 구조의 압력이 가해지면 원유가 원래 있던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인펙스사가 개발한 시추공으로 한국 소유의 석유가 흘러 들어간다는 소리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은 지속적으로 탐사선을 보내 한국 일본 사이에 놓여있는 배타적 경제 수요 기지를 교묘하게 건드리고 있습니다. 자국 영토에 있는 곳이기에 개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 이들의 논리죠. 이런 가운데 한국에서 엄청난 양의 석유 보존 자원을 확인하고 개발을 위해 본격적인 투자에 나선다는 소식을 듣자 일본은 매우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계획대로라면 일본이 야금야금 울릉분지의 자원을 빼낼 생각이었으나 한국이 울릉분지에 본격적인 개발을 한다면 오히려 울릉분지를 거점으로 일본 배타적 경제 수역에 있는 석유 자원까지 한국이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죠. 빨대 효과를 한국이 반대로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자 일본은 스시마분지라 붙인 곳은 사실 일본 땅이라고 주장. 심지어 주한 일본 대사를 청와대로 보내 스시마분지에 있는 석유는 일본의 것이고 한국은 이를 훔치지 말 것을 요구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시도도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바로 국제공동해양시 추 프로그램 요드 사무국에서 공식적으로 한국 울릉분지를 정식 명칭이라고 인정하며 스시마분지는
정확한 표현이 아니라고 못 박았기 때문입니다. 이오드 프로그램은 전 대양을 대상으로 해양 탐사를 통해 지구상에 발생하는 여러 과학 분야의 이슈를 해결하고자 하는 국제 공동 연구 프로그램입니다. 한국 정부는 울릉분지 탐사를 위해 이오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이에 이오드 사무국은 울릉분지 탐사에 나서겠다고 답변을 한 것이죠. 용어에 있어서도 울릉분지가 공식 명칭이라고 사무국에서 선언. 앞으로 모든 과학자들은 스시마 분지가 아닌 울릉분지를 공식 용어로 써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스시마 분지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일본 정부의 주장을 정면에서 부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 자원 개발에 있어 일본의 개입을 원천 봉쇄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번 용어 선정으로 일본의 대신 동해 표현이 들어가 앞으로 학계에서 공식 용어로 동해가 더 많이 사용될 가능성이 높죠. 한국에게 엄청난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호시탐탐 한국의 것을 탐내는 일본. 야비하게 자원을 훔치려는 일본의 나쁜 행동은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대규모 유전 발굴로 한국이 에너지 강국이 되길 기원하며 스시마 분지가 아닌 울릉분지가 전 세계에 널리 인식되길 바랍니다. 청중의 일부 의견. 대한민국의 후손들이 잘 살 수 있게 군방력 강하게 만들고 평화로 가는 길입니다. 또한 핵단두 보호국으로 나가야 한다. 이유가 없다. 군방력이 강해야 또다시 넘보지 못한다. 이 또한 평화를 위한 길입니다. 동해 앞바다 왕돌초를 인공섬화해서 병해를 넓히고 이지도 넓혀서 동해에 가스전을 더 확보해야 한다. 우리가 개선할 걸 개선하거나 강화할 걸 강화하지 매우 않으면 우리 주변국들 공산화 원흉인 일본 매우 무반성 식민국수 빚쟁이들과 다를 바가 만무하여 무한궤도가 달린 트레일러 형태로 변신하는 자석 발전 초대형 상용 수륙 양용선을 제작합시다. 일본은 아직도 반성의 기미가 단 1%도 없네. 완전 고립시켜야 한다. 대한민국이 점점 앞으로 할 일이 많아지네요. 울릉도 분지, 칠광구, 대마도, 오키나와 등 그 옛날 역사 원래대로 돌려받아야 할 것 같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